영화 빌리 엘리엇의 아버지, 투게더에서의 그 아버지가 지난 하루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를 가진 가난한 아버지들이었죠. 아이의 재능이 아버지들에게는 희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교회며 사찰마다 수능시험에 때 맞춰 기도 상품을 팔다시피 하는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부모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 아이들은 결국 자신의 날개를 달았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뿐입니다.
영화 투게더 중에서 리스트의 Consolation No. 3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시험들 잘 보셨어요? 지금 시험 치르신 여러분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요,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빌리 엘리엇의 아버지 같은 분, 투게더에서의 그 아버지 같은 분들이 좀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 있잖아요. 가끔 우리 사이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공부도 이제는 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저 대학교 때 같은 학번 남학생이 처음으로 대학 와서 침대라는 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침대를 보고서는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연 보내셨는데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살포시 절대로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교실 뒷문을 열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게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너무나 잘 정돈된 책상과 걸상이 있었습니다. 행과 열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은 책상과 걸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주인들은 다 어디 간 걸까요? 여기 앉아서 꾸벅꾸벅 졸며 수업을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교실 가득 늦가을의 햇살은 한창인데 이 눈부시게 노을한 햇살 아래 왜 빈 책상과 걸상만이 쓸쓸하게 교실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사실 아이들은 세상과 싸우러 갔습니다. 꽃피는 봄부터 낙엽지는 가을까지, 동터오는 새벽부터 북두칠성 반짝이는 늦은 밤까지 1년 동안 흘려온 땀방울의 무게를 달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를 치르기 위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향해 떠났습니다. 정말 그거 보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세영 씨, 선생님이신가 봐요.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세영 선생님의 아이들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학수 씨, 전국의 60여만 명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기원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염희연 씨는 학생이네요. 그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9명의 언니들이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피경 여자고등학교 방송반 3학년 언니들 힘내세요 하면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지난 하루 그 언니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종찬 씨는 수능에 대한 단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맨 끝에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시험은 없을 줄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때때로 주위 상황들은 날 시험에 들게 하고 난 해답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한다. 지금도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죠. 정말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시험 중에 하나는 저도 우리나라에서는 수학능력 시험이 아닌가 싶은데 그걸 거쳤다고 해도 끝없이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 드리면 수학능력 시험 방금 치르고 나오신 학생 여러분들은 너무 힘 빠지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정혜영 씨, 이런 글 올려주셨네요. 방송을 듣다 보면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소리 없이 항상 열심인 제 애인을 저는 우리 아이라고 씁니다.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애쓰고 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처럼 불안해하는 그 아이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요. 다음 주에 있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우리 욕심장이 이제 마지막이라면서 열심히 저를 만나는 시간까지 버려가며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답니다. 하셨죠. 여전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정보학과의 서지연에게 힘내라, 사랑하는 오빠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죠? 서지연 씨 듣고 계세요? 이 곡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띄워드립니다.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함께 들어볼까요? Pretty Woman 중에서 Fallen. 이차원 씨, 김덕영 씨, 김나리 씨, 그리고 장연경 씨 듣고 계셨어요. 신청곡 띄워드렸는데요. 영화 프리티 워먼 중에서 로렌 우드가 부른 Fallen이었습니다. 이 곡은요,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막, 그게 무슨 소리죠, 이게? 하는 소리.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맞닿는 소린가? 이 노래 첫 부분이요. 이 노래가, 이 부분이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죠. 김나리 씨. 친구가 아나운서 혜진 씨예요? 그렇군요. 박혜진 아나운서요. 우리 MBC 라디오에서도 모두가 사랑해요인가요? 그런 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예요. 아주 따뜻하고 섬세하고 착하고 좋은 친구 두셨네요. 김나래 씨도 좋은 친구일 것 같아요. 경민정 씨,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편지 보내주셨는데 글씨체 여전하네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그때 편지 많이 보내셨는데 그러고 보면 있잖아요. 사람들 글씨체도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성격이나 말하는 거나. 경민정 씨도 글씨체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동안 영화 얘기에 함께할 곳이 없어서 서운했는데 앞으로 사연 자주 보낸다고 하셨죠? 기다릴게요. 우리 영화 얘기 같이 많이 해요. 서울 신림 구동의 안민유 씨.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영화가 있고요. 세월이 흘러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반갑습니다. 헌병대대 경비 1소대 대구에서 일병 황수환 씨. 정말 편지지 예뻐요. 이거 은행님 맞죠? 노란색에 게다가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아주 공을 들여서 편지를 쓰신 그런 티가 납니다. 원래 그렇게 글씨는 예쁜 글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고맙습니다.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시면서 편지를 쓰셨다고 했죠? 괜히 그때 그 풍경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고맙습니다. 편지 고맙고요. 심지어는 우표까지 예쁘네요. 자,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이렇게 황수환 일병, 경민정 씨, 그리고 안민유 씨처럼 고전적인 방법을 쓰실 분들은요.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저희 주소입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쓰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600번.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연 올리실 분들은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요. 좋은 사연 올려주신 분들께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사운드트랙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한 프리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릴 거고요. 또 라스페스트 디지털 영화제의 초대권 그리고 영화제 티셔츠 하루 2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 광고 음악인데 영화에는 안 쓰여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 하는 분들 이 시간에 지금 띄워드릴게요. 라스페스트 디지털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 속에 삽입됐거든요. 텔레퍼퍼스의 Breathe. I brought you something close to me and left with something new. See through your hair, you haunt my dreams. There's nothing to do but believe. Just believe, just breathe. Another day, just believe. Another day, just breathe. I
I'm used to it by now. Just breathe. Just believe. Just breathe. Just believe. Just believe. Just breathe. Just believe. Another day. Just believe. Another day. Another day. Just believe. Another day. Just breathe. Another day. I do believe another day. So high and free. Not so high and free. Another day. 영화 매트릭스 3 레볼루션 중에서 던 데이비스가 영화 음악을 맡았죠. 로고스 메인 타이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를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제 짐작하시겠죠? 네, 필름 2.0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새로 나온 영화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트릭스 얘기로 오늘 시작인가요? 네, 이번 주 개봉작이 3편뿐이거든요. 네. 3편 다 많이 소개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먼저 매트릭스 3편, 네. 매트릭스 레볼루션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 개봉이죠? 네, 그 바람에 이제 다 시차가 있어서 저희 한국에서는 밤 11시인가에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 네.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시사회도 기자시사 이제 바로 개봉 직전에 한다거나 네. 이런 어떤 일종의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고요. 따라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개봉 전에 본격 리뷰가 나가는 매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트게 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 워셔스키 감독 형제가 그걸 원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럼 왜 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이 직접 원했대요. 예. 제작자가 아니라. 네네, 그랬다고 하더군요. 예. 예, 매트릭스 3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스토리는 사실 이 매트릭스 시리즈는 정리하자면 또 워낙 갈래가 여러 가지고 네. 또 하나로 얘기하자면 또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2편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인류의 마지막 도시 이제 땅속 깊은 곳에 있죠. 그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로 기계들의 군대인 일종의 센티넬이라고 불리는 군대죠. 혹자들은 이제 낙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낙지 기계 군단이 침입을 하고요. 서양 사람들의 낙지나 문어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드러나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꼭 악당 나오면 예. 낙지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전쟁이 벌어지고요. 예. 그 전쟁과는 별개로 이 기계들이 태생되는 어떤 가상의 공간 속에서 네오가 기계들의 그러니까 1편에도
D1이라고 하는 네. 어떤 절대자가 추상적으로 나오는데 네. 그 사람과 네오의 어떤 일종의 담합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편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스미스 요원이 2편에서 왜 100명으로 이제 불어난 복제를 했는데 네. 3편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복제가 돼 있고 그런 스미스 요원과 네오의 대결 이렇게 액션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3편인데요. 네. 3편은 시사 직후에 지금 찬반이 좀 있습니다. 그 네. 찬반을 좀 정리를 해보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편보다는 재밌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2편의 어떤 패착과 또 이 시리즈의 어떤 숙명 같은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매트릭스 1편이 정말 그렇게 대대적인 신화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를 들어서 아주 기막힌 디지털 촬영 기법만도 아니었고 또 장자의 이론이나 또 양자 역학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다층적인 철학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었다는 데에 네. 이 매트릭스 신화의 정체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그 네오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 또 네오가 또 휘날리는 이 바바리 자락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 안에 단순히 철학도 아니고 단순히 이미지도 아닌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이자 물리적인 현상이 이 매트릭스 전체의 영상들 속에 녹아 있다 보니 네. 그것이 마치 하나의 디지털 부호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내리는 초록색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오라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 시대의 어떤 부호처럼 네. 그 어떤 매니아들을 열광시켰던 것이 있었는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1편이 너무 많은 철학을 담고 있었어요. 예. 맞- 그러다 보니까 사실 2, 3편에서 그것을 계승한다는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뛰어넘지도 못하고 네. 헝클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네, 이야기도 똑같은 있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럼 다른 얘기를 할 건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와서 돌이켜보건데 이 시리즈는 1편으로 끝났어야만 가장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2편이 그래서 이제 저희를 실망시켰던 것은 그 철학들을 좀 확장시키려다 보니 조금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은 3편까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편의 철학이 이제 어떤 순환론 또 윤회와도 흡사한 동양 철학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3편에 와서 3편의 모토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어떤 이 카피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그건 그냥 시리즈로서는 그것이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네. 매트릭스의 세계관으로서는 1편의 세계관과 정면을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런 것들을 수습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면 때문에 3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편보다 재밌다고 하는 것은 워셔스키 형제는 더 이상 어떤 철학적인 문제들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마 2편에서 느꼈을 것이고요. 네. 3편에서는 대신 그런 얘기들을 전혀 거의 하지 않고 완전한 전쟁 액션 블록버스터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네. 이것이 참 흥미롭게도 매트릭스의 3편으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상실한 그런 꼴이지만 그냥 한 편의 영화로서는 뭐 더 이상의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 디지털 전쟁을 구가하고 있죠. 그런 면 때문에 찬반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결말을 궁금해 하시는데 물론 제가 여기서 그거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네. 마지막 정리는 어떤 선배 기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수긍할 만하다라는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고 네. 그렇다고 뭐 한간에 인터넷에는 이 모든 것이 네오가 이제 꿈이 아니겠느냐. 네. 뭐 나중에 책상에서 깨봤더니 스미스 요원이 뭐 직장 상사이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네. 그렇게 어이없는 결말도 아니고 네. 뭐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만한 결말로 완성된 블록버스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찬반 양론이 기자시사 이후에 있다고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찬성하는 쪽에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테마들이 있습니다. 종교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또 2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류의 시원적인 본능에 관한 어떤 축제 문화 뭐 이런 것들도 네.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네. 3편은 거의 딱 한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는 네. 느낌이 듭니다. 그 한 가지는 어떤 그 종교라고 하는 이 구원자 철학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까지를 지배하다가 제가 결말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3편에서는 스미스 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그렇죠. 되는데 네. 그 스미스 요원을 물리치는 그 어떤 네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너와 내가 하나다. 네. 무라일체 사상이라고도 네.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스미스 요원의 힘을 이제 꺾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시 1편이 말하고 있는 철학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정말로 그 단순화된 철학과 그 철학들을 너무 무리하게 뒷받침하지 않으려는 액션 장면들이 찬성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인 것 같고요. 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역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대체 왜 3편이 필요했던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후반부에 갈수록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장면들은 우리가 많은 디스토피아 SF 영화들에서 보아온 어떤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지구의 미래, 혹은 터미네이터 같은 데서 나온 어떤 절망적인 묵시록, 또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듯한 어떤 유보적이고 한시적인 세계관의 표현, 이런 것들이 중첩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 형제가 정리하지 못하고 끝을 낸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죠. 이 워셔스키 형제가 영국의 그 철학 교수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네. 그쪽에 이렇게 탐독을 했다고 들었어요. 특히 들레시 철학이라든지 프랑스의 그 현대 철학 쪽에. 근데 공부가 많이 진전되지 못했던 모양이죠? 어떤 그 뒷얘기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독서광들이고, 네. 1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모든 대사들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패러디하거나 인용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1편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은 정말 대단하죠. 동양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저걸 저렇게 세련되고 또 절제하면서 뒤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나 이렇게 어떤 지식을 1대1로 영상에 옮기는 것이 과연 천재들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오히려 많은 철학들을 정말 무의식적이고 또 본능적으로 자기 몸에 담았다가 자기 머리에 담았다가 그것이 직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을 통해서 영상에 표현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천재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존경에 맞지 않는 펠리니니 안토니오니니 하는 거장들의 영화들은 다 그런 직관에 의한 영화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셔스키 형제의 매트릭스 이 영화들은 그런 면에서 그다지 천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지식에 관한 하는 장대함을 자랑하는 그 정도 수위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여전히 매트릭스 3편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튼 그 안에 많은 코드들이 숨겨져 있어서 풀어내는 맛은 있지만, 과연 진짜 우리가 거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화 감독들의 그 솜씨를 이 3편에서도 맛볼 수 있을까? 그거는 미지수다라는 게 이지훈 기자의 평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영화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영화 완전 정복 얘기 좀 해볼게요. 김성수 감독의 영화죠? 이 작품은 일단 제 의견을 먼저 호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은 영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평가할 때요, 김성수 감독이라는 이름은 기준처럼 언급이 됩니다. 그러게요. 무사, 태양은 없다, 비트 같은 남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남성 감상주의 영화를 많이 만들어 온 김성수 감독인데, 어찌하여 이런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었는가가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부터 많은 화제가 됐었고, 김성수 감독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코믹감에 대한 지향점, 나도 언젠가는 로맨틱 코미디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아주 소박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영화 만들기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정말 로맨틱 코미디로만 끝난 것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성수 감독이 만든 로맨틱 코미디로서가 아니라 그냥 로맨틱 코미디로서 왜 이렇게 상투적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이 영화 의도했던 영어에 관한 코믹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는 이나영 씨가 분한 여자 주인공이 동사무소 직원인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우연찮게 학원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같이 다니는 장혁 씨와 티격태격 영어에 관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벌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한계이자 무기는 로맨틱 코미디는 어차피 결말이 두 사람의 해피엔딩으로서 끝날 네. 수밖에 없고요. 그 길로 가는 와중에 아주 재미있고 또 달콤한 그런 코미디들이 구가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재의 어떤 소재 중심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려면 소재라도 달라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선택한 것이 영어였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는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영어에 관련된 기가 막힌 에피소드들을 관객에게 보여줬어야만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영화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영화고 우리가 또 한편의 스타들의 어떤 연애담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영화가 나온 꼴은 영화에 관한 네. 여기서 꼴은 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알고 그냥 있습니다. 무슨입니다. 네. 그 영화가 나온 형태는 그 영어에 관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고 또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해프닝들로 끝나고 있고 네. 그 밖에는 두 남녀의 사랑이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관객에게 어떠한 기발함과 어떠한 신선함도 사실 전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에 머물렀으면서도 로맨틱 코미디가 매번 아주 조금씩 보여줘야만 하는 진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네. 또 마지막으로 굳이 김성수 감독을 또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자면 왜 김성수 감독이 그러면 자신의 장기였던 영역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굳이 다른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 영역에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형태의 영화를 만들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만나보셨어요? 감독님을? 그 영화 이후에는 안 만나봤습니다. 아, 그러면 왜 그랬는지는 그 해답은 못 얻으셨겠네요. 제가 다른 어떤 인터뷰, 제가 한 인터뷰가 아닌 다른 기자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관객들이 익숙하게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규절을 읽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로서는 그 문장 자체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네. 왜 굳이 그래야만 하는지는. 네. 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도 아직 전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음악을 들어볼까요? 김성수 감독의 영화라고 감독의 이름을 이렇게 앞에 전면에 내세우기엔 좀 힘듭니다. 영어 완전 정복 중에서 ABC송 들어볼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and Z. Happy, happy, I'm happy. I can sing my ABC. Haha! Please teach me English. 2003, what we bring out? Hey boy, shut it down. Hey girl, shut it down. I can sing my ABC. I can sing my ABC. You can sing your ABC. You can sing your ABC. 즐거운 영웅과 I'm happy. 너에게 다가가서 말해주리. I love you baby 한마디. Honey baby 우리들이 배워가는 사랑이 영원시간 즐겁니. 박수를 치며 말해주리. We can sing our ABC. We can sing our ABC. 하하! 신나게 배워보자. 자자, 준비됐지? A, B, C, D. 신나게 노래를 하며 A, B, C, D. 신나게 노래를 하며 다같이 신나게 배워보자. 네, ABC송 영어 완전 정복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그러면 세 번째 또 한 편의 영화는 뭐죠? 예, 세 번째 작품은 스웨덴 영화로요. 깝스라는 영화입니다. 깝스요. 이 깝스라는 어감이 좀 그렇듯이 스웨덴에서 경찰을 부르는 속어래요. 우리의 그 짭새나 네, 마찬가지로. 짭새라고. 네. 뭐 그런.
근데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린 세 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네. 작품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보고 기절할 정도로 재미있었던 네. 작품이었거든요. 내용은 간단해요. 이 스웨덴의 시골 마을이고요. 워낙 스웨덴의 원래 스웨덴에 범죄가 없대요. 그렇게. 네. 그 마을도 한 10년째 범죄가 없어요. 범죄라고 해봐야 무슨 동네 소가 화단에 뛰어드는 정도에 그래서 소를 치워야 되는 그런 일 정도인가 봐요. 그러니 경찰서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 경찰서에 4명의 현재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 당국에서는 경찰서를 폐지하겠다라는 통보가 내려오죠. 경찰서가 폐지되지 않는 길은 이 마을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밤에 예를 들어서 무슨 쓰레기를 길에 버린다거나 무슨 노숙자로 하여금 햄 하나를 슈퍼마켓에서 훔치라고 한다거나 이런 작은 사소한 장난이 아니죠. 사소한 범죄에서 그러니까 경찰들이 스스로 범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시작한 범죄가 점점점 일이 커져가지고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일단 그 영화의 소재 자체가 재밌어요. 아이디어가 기발하네요. 아주 재미있고요. 예. 이게 이제 이 영화를 설명하려면 그 스웨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이 북구라파 영화들이 참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른 유럽의 영화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과 영국의 영화들이 정말 치열하게 현실과 싸우거나 또 예술 작품들과의 어떤 공생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형태라면 스웨덴 영화들은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초월한 채 아무런 어떤 사회적인 갈등,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또 어떤 인간들이 이 부박한 현실에서 비비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초연해 있고 아주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본질적으로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네.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예컨대 그 라셀 스트롬의 개 같은 내 인생 같은 영화를 네. 보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이 성장 영화들에 비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없는 성장 영화는 드문 것 같아요. 치열하지가 전혀 그런 게 않죠. 없죠. 좀 따뜻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 북유럽이 1, 2차 세계대전을 그 전 세계가 겪는 동안에 그 포화의 와중에서 벗어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적으로 별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온 국가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자연적인 문제들, 또 아주 본질적인 종교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나라의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연은 상당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말 신비로운 자연은 말로 못한대요.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 아름답고 신비롭고 초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잉그마르 베르히만의 아주 철학적인 본질론에서부터 현재의 스웨덴 영화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일상의 따뜻함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가 경찰서 폐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스웨덴의 낮은 범죄율을 우려하는 영화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죠. 네. 그런 어떤 하나의 상상들을 영화로 옮긴 것이고, 많은 스웨덴 영화들이 정말로 상상 예찬을 중심 테마로 내세우는 영화들이 많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현실도 이렇지만 이 현실에 어떤 조금의 괴리가 있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상상으로 채워넣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영화가 보여주죠. 감독이 누구예요? 요제프 파레스라고요. 네. 스웨덴에서는 이제 겨우 한두 작품 만든 젊은 감독이고요. 네. 재밌는 것은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과 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다 아버지, 형이래요. 그래요? 예. 스웨덴도 좀 가족적으로 만드는 분위기가 있나 봐요. 예.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필름 2.0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개봉되는 영화 3편, 매트릭스 3편, 영어 완전 정복, 그리고 값스 함께 봤습니다. 기대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예, 이 세 편 모두요. 사실 네. 제가 앞에 두 편은 이러저러한 단점들을 지적을 했지만, 네. 세 편 모두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시는 게 저선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갑자기 마케팅 쪽에서 오신 분처럼. 즐긴다는 입장보다는 네. 분명히 중요한 획이에요. 매트릭스의 마지막 신화를 그럼요.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이 시대에 정말 거의 유일한 신화인데, 네. 또 김성수 감독의 변화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 값스는 진짜로 재밌게 한번 네. 보시라는 의미에서 보시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김성수 감독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은 보기가 싫은데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작품도 기다려보죠. 뭐.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가스 중에서 스펜서 데이비스 그룹의 Give Me Some Loving입니다. Don't ever fuck with Ben the cop. Benny, vakna för fan. 영화 가스 중에서 Give Me Some Loving, 스펜서 데이비스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신작 영화들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금세 극장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지금도 극장에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택이란 영화요. 선택이란 영화를 보고서는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김희경 씨, 고주현 씨의 사연이 가슴에 와닿네요. 김희경 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리도 눈물샘이 후해지는지 예전에는 울지 않기로 유명한 나였는데 말이죠 하시면서 선택을 보면서 제 가슴에 새겨진 대사는 커다란 사상은 버릴 수 있지만 작은 양심은 버릴 수 없다라는 김선명 선생님의 대사였습니다. 김선명 선생님처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이 가슴 설레이도록 좋아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됐듯이 저 역시 소박한 바람으로 한때 97년부터 99년까지 그때 감옥에 계셨다고요. 그때 준법 서약서로 그래요. 사상 전향서가 아니라 그땐 준법 서약서라고 있었죠.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만약 제게도 40여 년의 긴 세월이 더 남아있어야만 했다면 그 15척 담장을 언제든지 넘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김희경 씨의 글은 계속되는데요. 영화 끝부분에서 김선명이 오기택에게 교도관이었죠. 난 당신을 용서했다오. 당신도 나를 용서하시오. 이 부분을 보고 이 영화의 주제는 통일도 그 어느 한 사상도 또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도 아닌 오히려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로 나아가는 길, 서로를 껴안는 일, 그것이 아닐까. 썰렁한 극장 안, 다 보고 광화문 거리를 걷는데 참 춥더군요. 아직도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인가. 오기택이 그리도 외쳤던 자유민주주의, 그 주의 안에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김선명도, 오기택도, 그리고 오늘날의 송도율도 그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마치 공산주의의 반대말처럼 배워왔던 민주주의가 아닌 무엇이든지 선택할 여지가 있는 민주주의. 텅 빈 극장을 떠올리며 여전히 요원한 것인지 갖가지 생각들이 광화문에서 고가다리가 사라진 성계천을 한없이 걷게 한 날이었습니다. 하셨네요. 고주현 씨의 글 볼까요? 저는 좋은 영화가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감이에요. 영화 선택은 정말 많은 분이 보고 공감해야 할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짧은 영화 상영으로 이제 거의 볼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순간도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죽여버리는 영화를 보느냐, 아님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무언가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영화를 보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분들이 후자의 생각에서 영화라는 문화를 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선택이란 영화 정말 좋고요. FM 영화 음악이 이렇게 감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좋은 영화, 좋은 생각, 좋은 프로그램은 정말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좋지 못한 것들도, 좋지 못한 영화, 좋지 못한 프로그램도 반면 교사는 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짧은 인생에서, 짧은 하루에서 좋은 영화 보고 거기서 이야기거리들 찾아내고 주위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하루,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깨어 계세요? 주무세요? 아니면 아픈 가슴 부여안고 어떻게 이 밤을 보내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 앞에 시간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말이 위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잘 보신 분이든 아니면 생각한 것만큼 못 보신 분이든 앞에 생각하면서 또 하루 생각하면서 우리 힘내도록 하죠. 언제나 밝은 웃음이 멋진 창환이를 생각하면서 김영철 씨 글 올려주셨는데 그 창환 씨도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FM 영화음악과 함께한 모든 분들 편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좋은 하루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의 끝곡은요. 김형준, 김희승 씨 신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굿바이 레닌 중에서 Father and Mother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